XR 디바이스라고 하고 사실 대부분 지금 안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왜 하필 안경일까부터 좀 접근을 해봅시다. 뭐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안경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글, 애플, 삼성, 페이스북, 뭐 스냅, 나이안틱 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하니 궁극적으로는 돈이고 돈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의 사용 시간을 늘려야 돼요. 지금까지 디지털 하드웨어 플랫폼의 흐름입니다. 처음에 PC, 일을 하기 위해서 워드든 무슨 작업이든 회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터넷이 됐죠. 콘텐츠, 연결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C를 원래 하루에 2시간 해봤자 4시간 쓰던 게 소셜적인 뭐 SNS, 트위터, 구매 이런 걸 쓰면서 내 24시간 중에서 2시간, 4시간밖에 안 했던 게 6시간, 8시간까지 확장을 해요. 그러다가 또 모바일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PC를 하고 앉아서 최대 할 수 있는 게 해봤자 8시간, 페인이 아니고서야 6시간, 8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하루에 12시간을 또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장은 뭐겠어요? 이 시장이 한번 변할 때마다, 이 플랫폼이 한번 변할 때마다 거기에서 컨텐츠든 하드웨어를 만든 업체들은 그 업계 1위가 됐어요. 엄청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습니다. 애플이 지금 그거죠. 모바일 시장을 가장 먼저 꿰뚫은 사람. 그럼 다음 시장을 꿰뚫어서 하루에 사람의 또 8시간이라 아니라 이걸 잘 때 빼고 모든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가 되겠죠. 글로벌 업체들이 바로 이걸 원하는 겁니다. 뭐 XR, MR 사실 그 근본에는 사람의 시간을 얼마만큼 일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럴링크를 통해서 뇌에다 직접 정보를 띄우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럼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그 시간을 투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원하냐? 정보량과 휴대성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길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은 걷다가 여기서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풀터치폰이 나오면서 핸드폰의 화면이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휴대성 때문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올 뿐이지 여기 안에서의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뭐예요? 휴대성도 좋고 화면도 큰 걸 사람들이 원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모두가 인정하는 명제예요. 지금 제일 이상적인 건 뭐예요? 상태창 이러면 갑자기 그냥 딱 뜨는 거예요. 아니면 알람이 왔어. 그럼 그냥 카톡 창이 딱 뜨는 거예요. 내 눈앞이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허공에 내가 원하는 창이 뜨는 거예요. 뭐 3D까지도 안 가더라도 이것만 되더라도 사람은 거기다가 항상 우리는 접속해 있는다. 이 세상에. 자, 근데 이거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대략적으로 3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생태적으로 그냥 뇌랑 다이렉트로 연결한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아직 어려워요. 뉴럴링크 같은 게 있지만 이런 생체 구조 같은 거, 뇌파 같은 것들은 뇌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는 있습니다. 컴퓨터로 대신을 한다 그러면 뇌파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대신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의 정보를 내 뇌에다가 입력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모니터를 대신하고 상태창을 허공에 띄운 가상의 창을 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아직 멀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아예 허공에다가 플라즈마든 뭐든 뭐 프로젝션이든 띄우는 거예요. 3D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기술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띄우든 해봤자 뭐 몇 픽셀 아니면 뭐 플라즈마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엄청난 전압이 필요한다거나.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 결론은 안경밖에 없다예요. 내 눈에만 마치 여기에 창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숨겨주고 실제로 실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우리가 원하는 휴대성과 정보량을 딜레이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다 나온 게 스마트 안경이다 생각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그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휴대성과 정보량의 딜레마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알람이 와요. 띠링띠링 알람이 와요. 그럼 진동이 오죠? 꺼내서 봅니다. 우리는 이 인터넷 세상에다 접속하는데 이렇게 좀 불편한 작업을 거치고 있어요. 이게 불편하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걸어요. 안경을 쓰고 길을 걸어요. 정보와 동시에 알람이 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상태창이 딱 뜨는 겁니다. 카톡창이 그냥 떠요. 훨씬 더 실시간성이 담보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핸즈프리. 내가 그냥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그 어떤 시간도 핸즈프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창을 띄울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중간중간 비는 핸드폰을 안 쓰는 중간중간 비는 시간마저도 이 시장이 열리면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시간과 돈을 쓰게 될 거다. 더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접속하는 시간, 사용자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뭐다? 돈이다.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 VR, AR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AR이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사실은 같은 선산이라고 하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예요. VR은 집안에서 하는 거고 AR은 일상화 기기예요. 그리고 VR의 장비도 일상의 기기를 살짝 약간 기대 심리를 올려주는 유의 것으로 보고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VR 장비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AR 기기의 성능이 향상돼서 VR 정도의 스펙을 통합시킬 거다. 그래서 AR이 궁극적인 목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은 제품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유명한 것만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구글 글래스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건 AR 기기만 있는 거예요. 위쪽은 좀 세컨드 스크린, 일상용 기기, 아래쪽은 조금 더 MR 기기에 가까운데 이것도 조금 이따 추가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디바이스의 현실이에요. 방금 저렇게 많은 디바이스 나오는데 단 하나도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1억 명이 쓰는 데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자, 디지캐피탈에서 이 5가지 요인이 모두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일상용 스마트 안경 기기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안경 같고 잘 보이고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 많이 잘 쓰고 다닐 수 있고 잘 보이는 안경이어야 돼요. 일상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올데이 배터리. 하루에 2시간, 1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시간, 12시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어야 된다. 뭐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통신, 앱 생태계고 5번이 프라이스입니다. 자, 볼게요. 3번, 4번 이미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가격 1번, 2번, 5번이 집중이 돼야 될 겁니다. 일상화돼야 되고 싸야 돼요. 잘 보여야 되고 이 3가지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기술적으로 뭐가 해결 안 되는지 볼까요? 스마트 안경 만들려면 이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 2개는 잠깐 빼자고요. 센서부터 볼게요. 센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칩셋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어디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의 센서, 프로세서, 배터리, 네트워크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넘어갈 때 없는 단 하나의 기술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뭘까? 기존의 시장에서. 그게 바로 옵틱 기술이라는 거고 그 옵틱 기술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폼팩터, 착용감 엉망이고 FOV 작거나 혹은 컸을 때 폼팩터가 엉망이고 이미지 퀄리티 이 정도 수준이고 프라이스 아직도 비싸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광학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상성과는 거리가 벌어지게 된다. 여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광학 솔루션은 단 2종류밖에 없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 홈런을 치겠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프리즘 타입, 쿼드베스 타입, 혹은 엑시퓨필 EP 타입, 엑시퓨필 익스펜더라고 하는 타입.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광학 장비가 있고 서로 다른 시장을 누리지만 광학 렌즈만큼 이 2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아무리 잘하고 해봤자 나온 지 100년, 20년, 50년 된 기술이에요. 이 안에서는 트레이드오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서 이제 저희 레티널의 핀 틸트 기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 광학계 기술이라고 하면은 버드베스 타입 기존의 엑시퓨필 익스펜더 타입 그리고 핀 틸트 타입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 요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느냐, 큰 화면이 잘 보이느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느냐, 가격이 싸냐.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상적이냐, 잘 보이냐로 볼게요. 잘 보이는 거, 제일 잘 보이는 거 2번 잠깐 빼놓고 1번이 잘 보입니다. 프리즘 타입. 왜냐면 그냥 거울이거든요. 반거울이에요. 그냥 하프미러 반거울. 왼쪽이 잘 보여요. 가상사물은. 오른쪽은 좀 얼룩덜룩해요. 원리상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RGB 파장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여기다 DOE를 쓰든 HOE를 쓰든 ROE 쓰든 기본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못 볼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있는 세 가지 솔루션 다 잘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전제를 깔고 그럼 뭐냐? 이슈가 뭐냐? 일상성이라는 거예요. 왼쪽 딱 봐도 일상성과는 멀어 보입니다. 왜? 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쓰고 다녀요? 무게, 폼 팩터 이게 결국엔 다 일상성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10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쓰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안 돼요. 오른쪽은 어떨까요? 폼 팩터 안경같이 작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일상성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또 이건 또 일상성이 안 될까요? 왼쪽은 크다. 근데 이쪽은 폼 팩터 작잖아. 왜 일상성 안 돼? 광효율이 달라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OLED 쓰니까 핸드폰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비량의 한 4분의 1, 8분의 1 수준이에요. 같은 밝기를 내는데. 근데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은 광효율이 심하면 0.05%입니다. 5%가 아니에요. 0.05%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웨이브 가이드의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는 폼 팩터를 좀 줄인 건데 핸드폰 배터리 소모량,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모량이 보통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1W예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쪽 눈당 8W를 소모해요. 양쪽 눈으로 하겠다 그러면 16W 소모해요. 핸드폰보다 거의 20배의 전력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화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냐? 왼쪽은 퀄리티 같은 거 좋은데 폼 팩터 때문에 일상화가 안 된다. 오른쪽은 폼 팩터는 좋은데 배터리 때문에 일상화가 안 된다. 왼쪽은 배터리가 좋고 트레이드 오프예요. 뭘 선택하든 트레이드 오프였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지만 이 두 가지 솔루션만 가지고 나온 거는 선택의 문제였을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해야 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걸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사오죠. 그거야말로 스타트업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핀 틸트 렌즈 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핀 미러라고 많이 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핀 틸트가 사실 핵심 기술입니다. 최근에서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특허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프리즘 방식이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이 성능을 유지를 하면서 작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핀 미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눈 쪽에서 빛이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광경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걸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잘리면은 그거는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작게, 얇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하프 미러 있죠? 이거를 핀 미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래도 여전히 화면이 보이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일단 가운데로 옮겨봐야죠. 자, 그랬더니 전반적인 광경로가 얇아졌습니다. 그냥 줄이면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핀미러가 여러 줄이 있으니까 뭐 두 줄까지는 괜찮아요. 홀수 짝수열이 있으니까 정면에서 봤을 땐 서로 엇갈리니까 두 줄까지는 넣을 수 있어요. 저희는 핀미러 기술이지만 핀 틸트 기술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핀미러 열을 몇 줄까지 넣을 수 있도록 무한히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핀 틸트 기술인 거죠. 자, 아래쪽에 있는 콜리메이터부터 일단 줄여볼게요. 실제로 여기서 그냥 줄여도 되지만 핀미러 맨 위에 핀미러가 한 세 번째 열을 가리고 다섯 번째 열을 가리고 2번 핀미러는 4번째 열을 가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기울여 볼게요.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광경로가. 더 이상 앞에 있는 핀미러 간 간섭이 벌어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차이점 봤어요. 콜리메이터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콜리메이터 돋보기가 오목거울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자, 이거 한번 구조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쪽으로 밀어놓고 여기서 그냥 쫙을 수는 없잖아요. 전반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어볼게요. 어떠세요? 훨씬 작아졌죠. 어느 정도로 작아졌냐면 일반적인 웨이브 가이드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경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심지어 성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이즈는 줄었습니다. 어떠한 트레이드 오프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만든 핀 틸트 기술입니다. 자, 세 가지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다 찍은 것들이에요. 가운데 저 보이시죠? 뭐 이것 여기 있는 것들도 실제 저희 안경 그리고 실제 저희 데모 키트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세 가지로 보자고 했죠. 먼저 두 가지. 잘 보이냐? 뭐 세 가지보다 뭐 오른쪽은 좀 사실 문제 좀 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상성이냐? 왼쪽은 폼팩터 때문에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낮은 투과도가 좀 있어요. 저게 보통 투과율이 애니얼 에어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건 투과율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는 가려요. 밤에는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성에서 떨어집니다. 프리즘 타입. EPA 타입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얘기했던 셋제온도 있지만 무엇보다 낮은 광효율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일상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핀틸트 타입은 어떠냐? 높은 가상화면 퀄리티 그대로 프리즘 타입 따라오고요. 높은 투과도 얘네들은 두 번을 했지만 핀미러를 통해서 투과율도 높아졌고요. 부피 잘 접었기 때문에 작아졌고요. 광효율은 프리즘 타입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베이스니까요. 그리고 FOV도 저희가 같은 폼팩터 대비 큰 FOV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핀틸트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 계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업체들은 그냥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들을 글로벌 기업체들이 던져주는 거에 대해서 그쪽을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VR 이후 AR과 함께해서 기술 병목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 그러면은 처음에는 성능을 따라잡자, 두 번째는 양산성 때문에 가격을 따라잡자, 근데 세 번째에서 다 만들어놨더니 전력 소모량 때문에 안 되네, 광효율 좀 잡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고 있는데 한쪽 튀어나오면 한쪽으로 튀어나오면 마치 풍선 효과처럼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복잡해지기만 하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뿐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왜? 결국 트레이드오프 싸움이니까. 누군가 스타트업이 나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할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의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저희 레티널이 만들어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딜레이되는 일반 소비자 제품이 나왔지만 이걸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안경의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게 꼭 XR, VR 엄청나게 큰 무슨 가상현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면서 원하는 창문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고 내 허공에 원하는 모니터 개수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걸으면서 유튜브 보고 운전하면서 자율주행하면서 게임하고 이런 시대가 머지않았다. 굳이 막 3D 막 멀티버스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는 아닌가 하더라도 그것만 되더라도 돈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현재 글로벌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저희 렌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 촛불이 있죠. 왼쪽은 뭐 만질 수 있는 진짜고요. 오른쪽에 있는 촛불은 저희 렌즈로 만든 가짜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접시도 저희 렌즈로 만든 가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를 저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FOV 같은 경우도 핀틸트 구조를 통해서 핀미러가 원래 한 2줄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서 뭐 한 2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최대로 넣은 게 한 20줄까지 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넣어도 핀미러끼리 서로 간섭이 없는 그런 렌즈 기술을 저희가 핀틸트 기술이라고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다 찍은 거예요.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카메라 뒤로 빼면 이렇게 딱 핀미러 보이죠? 이건 옛날 거라서 한 4줄이네요. 모두가 이제 CG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심리를 올리고 돈을 끌어모을 때 저희는 철저하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했고 실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나온 안경인데 저희가 워낙에 B2C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물론 과학 솔루션을 기본으로 만들긴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데모 킷을 위한 간단한 안경 제품도 만듭니다. 다 실제로 작동하는 거고요. 배터리도 뭐 기본적으로 훨씬 오래 갑니다. 한 6시간 갑니다. 단 저희가 이 제품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데 저희는 B2C예요. 커스텀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커스텀 제품 만들고 컨텐츠 만드는 거는 글로벌 기업들이 하겠죠. 저희는 이런 모듈을 그런 글로벌 업체들에게 판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안경 업체들은 저희의 경쟁사가 아니라 저희의 협력사가 되고 저희의 고객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